달라 파이썬!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여러 함수를 사용해 보았기 때문에 함수라는 말은 익숙할 거예요. 함수란 특정 기능을 한 뒤 결과를 알려주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해 본 함수 뭐가 있나요? 프린트 함수인 것 같은데요. 프린트 함수는 입력받은 값을 화면에 출력하는 그런 특정 기능을 하는 함수예요. 그리고 함수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코드를 함수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 프린트 함수도 함수로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가 출력하고 싶을 때마다 프린트 함수를 호출해서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죠. 이렇게 프린트 같이 파이썬 안에 들어있는 함수를 내장 함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함수는 내가 직접 만들어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내가 필요한 기능이 파이썬 함수에 없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함수를 만들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직접 만든 함수를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해요. 그럼 사용자 정의 함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은 파이썬 내장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썬 내장 함수에는 어떤 함수들이 있냐? 프린트 함수 있죠? 그리고 입력 함수, 인풋 함수죠?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반복문에서 한 레인지 함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함수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파이썬 도움말에 가면 내장 함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번 열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구글에서 파이썬 내장 함수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python.org에 있는 이 도큐멘트가 있어요. 이 문서를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장 함수라고 해서 이렇게 A, B, S 함수부터 시작해서 알파벳 순으로 임포트까지 있어요. 임포트 함수는 모양이 좀 다르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함수가 아니니까 우리는 이 집 함수까지만 봐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데이터 타입 변경할 때 불 타입으로 변경하는 불, 그리고 이 플로트로 변경하는 플로트, 그리고 인트 타입으로 변경하는 것 있었죠? 그리고 문자 타입으로 변경하는 str, 리스트로 변경하는 리스트도 있어요. 그리고 많이 사용해본 인풋 함수, 프린트 함수 이렇게 클릭을 하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법도 다 나옵니다. 외워서 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데이터 길이를 알 수 있는 우리 랭 함수도 있습니다. 레인지 함수 어딨나요? 레인지 함수는 여기 있네요. 레인지 함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수학적으로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이 있어요. 이 맥스 같은 함수는 만약에 리스트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큰 최대값을 알 수 있는 함수고요. 반대로 이 민 함수는 가장 작은 최소값을 알 수 있는 함수입니다. 이 sum 같은 경우는 총합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 타입을 알 수 있는 데이터 타입 함수, 그리고 반올림한 값을 알 수 있는 라운드 함수, 그리고 이 첫 번째 있는 절대값을 알 수 있는 절대값 함수들이 있어요. 이 절대값은 초등학생은 모를 수도 있는데 중학교 가면 배웁니다. 절대값. 그런데 여기 있는 내장 함수가 파이썬에 있는 함수 단가요?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50개가 좀 넘는 것 같은데 우리 리스트 할 때도 함수를 썼었잖아요. 그런데 그건 엄밀히 말하면 메소드라고 해요. 이 파이썬 안에는 메소드도 많이 있고 또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모듈을 사용하면 더 많은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듈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우리 여기 함수 중 몇 개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파일에 가서 뉴 파일 열어주세요. 자, 우리가 해볼 것은 총합 구하기,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구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리스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 리스트에 있는 값의 총합,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거기 때문에 이 숫자 리스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숫자 리스트. 저는 number라는 변수에 값을 넣을게요. 숫자는 내가 넣고 싶은 수 아무거나 넣어도 돼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총합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총합 구하기.
자, 총합 구하는 함수 뭐였죠? sum이에요. sum 함수에는 입력값으로 뭘 넣어주냐? 이 리스트, 넘버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넘버 변수 안에 있는 수들 합을 다 구해서 리턴을 해줄 거예요. 리턴을 어디에다 받을까요? 자, return이라는 변수에 받겠습니다. sum 함수 사용 방법은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함수 사용 방법과 똑같죠? 자, 여기서 제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지금껏 이 함수 사용할 때 입력하는 값, 입력한다, 넣는다라고 했는데 이제 다른 말로 좀 하자면 인자라고도 하고 파라미터라고도 하고 매개 변수라고도 해요. 이 정확하게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값을 입력할 때는 인자 또는 아규먼트라고 하고 이 함수를 정의할 때 함수 입장에서는 매개 변수 또는 파라미터라고 해요. 약간씩 의미가 다르긴 한데 이 함수 사용할 때 입력해주는 값을 뜻한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자, 매개 변수, 파라미터 다 비슷하게 이해하면 돼요. 함수 사용할 때 자주 등장하는 단어니까 이런 의미다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함수가 리턴 값이 있으면 이렇게 리턴을 받을 수 있다는 거 많이 해봤어요. 자, 프린트를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리턴. 자, 그럼 저장을 하겠습니다. 파일에 가서 Save As. 저는 테스트 3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 F4 눌러주세요. 총합은 162라고 나와 있어요. 맞을까요? 자, 큰 수부터 한번 더 해볼게요. 100, 130, 151, 151, 158. 158에다 4 더하면 162. 162 맞습니다. 총합 구하기 잘 됐어요. 그리고 이 sum 함수 이름만 max, min으로 바꾸면 최대값, 최소값도 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다른 걸 하나 해볼게요. 뭘 할 거냐면 나눗셈의 목과 나머지 구하기 해보겠습니다. 우리 전에 나눗셈 할 때 기호 여러 개 있었는데 이 슬래시 하고 또 슬래시 2개짜리도 있었고요. 나머지 기호는 %였어요. 그런데 이런 기호를 사용하지 않고 함수를 써서도 나눗셈의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가 있어요. 함수 이름은 divide mode라고 해요. divide가 나누기라는 뜻이죠.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50 나누기 4를 한다 하면 50 그리고 4 이렇게 두 개를 입력을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리턴 값은 어떻게 되나요? 튜플로 리턴을 해주는데 xy의 목과 xy의 나머지를 이 튜플 값으로 쌍으로 리턴을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어렵죠? 우리 자료형 때 튜플이 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튜플에 대해서 자세히 하진 않았어요. 이 튜플은 리스트하고 비슷한데 이 값을 변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함수의 리턴 값으로도 이렇게 종종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럼 정확히 어떻게 리턴이 되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리턴 변수에 저장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프린트, 리턴. 우리 분명히 목과 나머지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변수가 하나예요.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좀 볼게요. 저장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이 12와 2가 작은 소괄호로 묶여 있어요. 이게 튜플이에요. 리스트는 대괄호로 묶여 있죠? 이 튜플은 소괄호로 묶여 있습니다. 이 튜플로 목과 나머지가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저는 목과 나머지를 각각의 변수에 넣고 싶은데요. 이렇게 튜플에 넣어져 있으니까 저 좀 헷갈리고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전 divide라는 변수에 몫을 넣고 mode라는 변수에 나머지를 넣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어떻게 하냐면 return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지금 return에 목과 나머지가 두 개가 들어있는데 그 각각이 divide와 mode라는 변수에 저장이 돼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다가 divide와 mode도 한번 출력을 해볼까요? 저장을 하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리턴 값은 이렇게 쌍으로 되어 있는 튜플이고 divide는 12, mode는 2 이렇게 각각의 변수에도 저장이 잘 됐어요.
우리 지금 튜플도 배우지 않았는데 디바이 모드 함수를 굳이 한 이유는 함수를 사용할 때는 파라미터로 뭘 입력해 주는지, 그리고 리턴 값은 어떻게 받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각각 함수별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함수 설명서를 보면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지금은 이 파라미터로 뭘 넣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리턴 값으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연습을 많이 해보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자, 오늘은 파이썬의 내장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가 직접 만드는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